새벽 6시 반, 낡은 다세대 주택의 좁은 부엌에서 주전자가 소리를 내며 끓고 있었습니다. 또 늦잠이야. 네가 집안에 도움이 되긴 하니. 시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벽을 타고 퍼졌습니다. 8년 동안 참고 지낸 며느리 나혜진은 그날 처음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랍 맨 아래 숨겨둔 명함 한 장, 백은호 회장, 은영개발그룹, 결혼 전 버린 아버지의 성씨가 선명하게 새겨진 그 카드를 오늘 처음으로 만지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 잃어버린 이름으로 돌아가 그들이 함부로 버린 것의 진짜 무게를 알려주는 날이 될 것입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주인공 나혜진은 35살이었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아버지와 연을 끊고 평범한 며느리로 살았습니다. 예진의 시어머니인 유말수는 아침부터 밤까지 불만의 연속이었습니다. 에이, 참나. 우리 준호 아빠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구로동까지 나가시는데 우리 준호는 7시에 나가서 밤 10시가 넘어 들어와. 니는 집에서 뭐하니? 밥만 먹고. 예진은 설거지를 하며 묵묵히 들었습니다. 입을 열면 지난 8년간 쌓인 것들이 쏟아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베란다 창틀에 낡은 테이프로 붙인 종이 한 장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그 밑에는 결혼 전 마지막으로 받았던 아버지의 명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백은호, 은영개발그룹 회장. 예진이 27살에 사랑 때문에 등을 돌린 그 이름이었습니다. 저녁 8시 예진의 남편인 장준호가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왔네. 예진의 시어머니인 유말순이 일어나며 반겼습니다. 오늘 일찍 오네. 거실 소파에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예진의 남편인 준호의 얼굴에 평소와 다른 굳은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얘기 좀 하자. 예진의 남편인 준호가 말했습니다. 예진은 소파 모서리에 몸을 맡겼습니다. 뭔가 중요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하자. 뭘 그만해. 다른 사람 생겼어. 예진의 시어머니인 유말순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누구야? 어떤 애야? 건설회사 딸이래. 집안도 괜찮고 우리 집에 도움이 되겠네. 예진의 시아버지인 장노식이 신문을 접으며 끼어들었습니다. 그래, 그게 낫겠다. 뭐 특별할 것도 없는 애가. 예진의 시아버지인 장노식이 말했습니다. 준호가 예진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짐 정리해. 이번 주말까지. 예진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 터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8년 동안 참았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알겠어. 그런데 준호야. 뭐? 후회하지는 마. 유말순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뭘 후회해? 네 같은 애가. 그날 밤 예진은 홀로 방에 앉아 베란다 창틀로 다가갔습니다. 테이프를 조심스럽게 뜯어내자 바래진 명함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백은호 회장, 은영개발그룹. 아버지의 이름이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8년 전 사랑을 선택하며 버렸던 그 이름이 이제는 유일한 길처럼 보였습니다. 손가락 끝이 명함 모서리를 따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예진은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손에 든 작은 캐리어가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바퀴 소리를 냈습니다. 8년 동안 이 소리를 들으며 시장을 다녔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택시에 올라타며 예진은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은영개발그룹 본사로 가주세요. 운전기사가 백미러로 예진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아, 그 큰 건물 말씀이시죠. 도심으로 향하는 길,
창밖 풍경이 점점 달라졌습니다. 낡은 주택가를 벗어나자 높은 빌딩들이 하늘을 가렸습니다. 은영개발그룹 본사 앞에 도착했을 때 예진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유리로 된 거대한 건물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검은 정장을 입은 비서가 다가왔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따님. 예진의 아버지인 백은호 회장의 비서실장인 김태호가 말했습니다. 비서실장님은 그대로 계시는군요.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엘리베이터가 최고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예진은 손바닥에 땀이 차는 것을 느꼈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은 회장실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진의 아버지인 백은호 회장이 책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진아. 그 한마디에 예진의 굳어있던 어깨가 조금씩 풀렸습니다. 아버지, 많이 컸구나. 고생했지. 예진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돌아오고 싶어요. 백은호 회장이 서랍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습니다. 내 명의로 된 지분과 부동산 목록이야. 8년 동안 계속 불려온 자산이다. 예진이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그들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싶어요. 이미 준비해뒀다. 백은호 회장이 내선 전화를 눌렀습니다. 곧 법무팀장과 조사팀장이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예진의 아버지인 백은호 회장의 법무팀장인 이민수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장준호와 그 가족, 그리고 새로 나타난 여자의 신상과 이력을 모두 조사하겠습니다. 예진의 아버지인 백은호 회장의 조사팀장인 박성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부터 착수하겠습니다. 예진은 의자에 깊이 몸을 맡겼습니다. 8년 동안 잊고 살았던 이 느낌이 천천히 되살아났습니다. 권력이라는 것의 무게와 책임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첫 번째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조사팀장인 박성진이 건넨 파일 첫 장에 예상치 못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장준호의 회사 매출 대부분이 은연 계열사 발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진은 파일을 천천히 넘기며 읽었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자신을 버린 남편이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아버지 회사에 의존하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틀 후 더 자세한 보고서가 완성되었습니다. 조사팀장인 박성진이 회의실 테이블에 두꺼운 파일을 올려놓았습니다. 장준호의 건설회사는 매출의 70%를 은연 계열사 하청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주하는 아파트도 은연건설이 개발한 단지의 전세입니다. 예진은 차분하게 들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여자는 어떤가요? 조사팀장인 박성진이 또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름은 채유라. 29살. 건설사 집딸이라고 소개했지만 실제로는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어떤 의심인가요? 명품 가방과 액세서리 대부분이 대여 업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신용 불량 이력도 있고 과거 여러 남성과 짧은 기간 교제했던 흔적들이 발견됩니다. 예진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더 수집해 주세요. 그리고 제 흔적이 드러나지 않게 조심스럽게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은연 계열 여러 회사에서 미묘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발주 조건 재검토, 일정 조정, 품질 기준 강화. 표면적으로는 정상적인 업무 절차였습니다. 하지만 장준호의 회사에게는 치명적인 변화였습니다. 한편 그날 저녁 장준호의 집에서는 다른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장준호의 새로운 연인인 채유라가 유리백을 들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세요. 채유라가 고급 한과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유말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머, 이런 비싼 걸. 별거 아니에요.
어머니께서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얘는 정말 달라. 우리 준호 복이야. 유말순이 채유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장로식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며느리를 얻어야지. 채유라는 달콤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핸드백 안에서는 연체 통지서가 여러 장 구겨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장준호의 휴대폰에 회사에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아침 긴급 회의가 있대. 무슨 일이야? 잘 모르겠어. 본사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어. 채유라의 얼굴에 잠깐 불안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준호 오빠는 일 잘하시잖아요. 그날 밤 예진은 아버지의 서재에서 보고서들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장준호 가족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결국 자신의 아버지 회사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묘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내쫓으면서도 자신이 가진 것의 그늘 아래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내일부터는 진짜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장준호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회의실에는 본사 임원들이 심각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장준호의 직장 상사인 김 부장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구조조정을 진행합니다. 저희 팀에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장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회사 방침입니다. 실적이 기준에 미달했어요. 장준호는 자신의 실적을 떠올렸습니다. 나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런 말을 듣게 되다니.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미달이었나요?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본사에서 온 임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번 달부터 급여 30% 삭감, 한 달 후 재평가를 거쳐 최종 결정하겠습니다. 장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급여가 30%나 줄어들면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날 오후에는 더 충격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 앞에 커다란 공고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아파트 매각 통지서였습니다. 새로운 건물주가 재개발을 계획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세금 인상 요구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기존 전세금에서 5천만 원을 더 내거나 이사를 나가라는 통보였습니다. 유말순이 공고문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세상이 왜 이래? 하루아침에 이런 일이 다 생기고. 장로식은 경비 일을 하면서도 밤에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나이 60이 넘어서 밤 순찰일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몸이 안 좋으신데 무리하지 마세요. 장준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돈이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지. 장로식의 손목이 붓고 어깨가 굳어가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도 가족을 위해 참고 견뎠습니다. 장준호는 회사 일이 끝나면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매일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계산대에 서야 했습니다. 손님이 별로 없는 새벽 시간에는 혼자 멍하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냉장고 팬이 돌아가는 소리와 형광등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모든 일이 꼬이기 시작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채유라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빌린 명품 가방들의 대여료가 밀리고 있었습니다. 신용카드 연체 통지서도 계속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준호 오빠, 요즘 좀 힘드시죠? 응. 갑자기 회사 사정이 안 좋아졌어. 그래도 괜찮을 거예요. 금방 나아질 거예요. 채유라는 밝게 웃으며 말했지만 속으로는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계속되면 자신에게도 좋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뜻밖의 사건이 터졌습니다.
저녁 뉴스 속보에서 최유라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다중사기 피의자 최유라 씨가 공항에서 검거되었습니다. 장준호가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뭐라고? 화면에는 최유라가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피의자는 여러 남성들로부터 총 3억 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리포터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명품 가방과 액세서리는 모두 대여품이었으며 허위로 집안 배경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말순이 벽에 손을 짚고 주저앉았습니다. 우리가 또 속았네. 어쩜 이럴 수가. 장로식도 허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비싼 선물들이 다 가짜였다는 거야. 장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여자가 사기꾼이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으로 최유라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이미 번호가 사용 중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장준호에게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대학 동창들이 갑자기 연락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야, 미안한데 우리 회사 사정이 좀 복잡해져서. 무슨 말이야? 그냥 당분간 연락하기 어려울 것 같아. 하나둘씩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예전에 함께 일했던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상하네. 왜 다들 이러지? 장준호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사실 그들은 이미 소문을 들었습니다. 은영그룹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람과는 거래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건설업계에서 은영그룹을 적으로 돌리는 것은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고시원으로 이사를 간 장준호 가족은 좁은 방에 모여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화면이 바뀌면서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은영개발그룹 백은호 회장의 딸 백예진 씨가 부회장으로 복귀했습니다. 장준호의 숨이 멎었습니다. 화면 속 여자는 분명히 자신의 전 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세련된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기자들 앞에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8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기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예진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유말순이 중얼거렸습니다. 그게 우리 며느리였어. 장로식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우리가 뭘 내쫓은 거지. 그들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를. 뉴스가 끝난 후 고시원 방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장준호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며 현실을 받아들이려 애썼습니다. 자신이 버린 아내가 은영그룹 회장의 딸이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8년 동안 함께 살았던 게. 장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말순이 벽에 기대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눈이 멀었네. 보석을 버리고 돌멩이를 주었구나. 장로식은 무릎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예진이가 얼마나 착한 앤데.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장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먼저 다른 여자 만나자고 했는데 어떻게 얼굴을 들고 가. 그날 밤 장준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지난 8년간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예진이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을 차려주던 모습,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묵묵히 참아내던 모습, 자신이 힘들어할 때 조용히 위로해주던 따뜻한 손길,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준호는 용기를 내어 은영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유말순과 장로식도 함께 나섰습니다. 거대한 유리 건물 앞에 서자 다리가 떨렸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은영그룹의 경비원인 이대위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오셨는지요? 백예진 부회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장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예약이 되어 있으신가요?
가족입니다. 예전의 가족이었어요. 경비원이 잠시 망설이더니 내선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분 후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죄송합니다. 면회가 어렵다고 하십니다. 그냥 잠깐만이라도. 유말순이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가족이라고 하실수록 더 어려우시다고 하십니다. 경비원의 말에 세 사람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엘리베이터가 오르내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안 어딘가에 예진이 있을 텐데 만날 수 없다는 현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장로식이 중얼거렸습니다. 사과라도 해야 하는데. 그들은 1시간 넘게 로비에 서 있었지만 결국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한편 그날 오후 예진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은영그룹의 새로운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은연복지재단을 통해 저소득층 주거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예진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재개발 지역 주민들의 이주비 지원도 늘리고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이 이런 정책에 영향을 미쳤나요? 예진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모든 경험은 배움이 됩니다. 어려운 시간도 누군가를 이해하는 밑거름이 되죠. 그 말에는 지난 8년간의 모든 아픔과 깨달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후 장로식이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당뇨가 악화된 것이었습니다. 병실 천장을 바라보며 장로식은 지난 날을 후회했습니다. 내가 예진이한테 너무 심했나? 유말순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다 잘못했어. 그 착한 애를. 병원비 걱정에 잠 못 이루던 그들에게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간병인이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은연복지재단에서 의료비 지원이 승인되었습니다. 장준호가 서류를 받아보며 놀랐습니다. 입원비와 치료비 대부분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간병인이 설명했습니다. 소득 기준에 맞는 분들에게는 동일하게 지원됩니다. 심사도 공정하게 이루어져요. 유말순이 서류를 받아들고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고맙다고 해야 하나, 미안하다고 해야 하나. 장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가 만든 결과야. 이것도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는 건지 모르겠어. 그 시각 예진은 재단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의료비 지원 대상자 명단에서 익숙한 이름을 발견했지만 표정 변화는 없었습니다. 예진의 비서인 최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원칙대로 처리했습니다. 기준에 맞으면 지원하는 거예요. 예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사적인 감정과 공적인 업무는 구분해야죠. 그날 저녁 예진은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예진의 약혼자인 김민우가 옆에서 함께 걸었습니다. 힘들지 않아? 김민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이미 정리된 일이에요. 그래도 완전히 모른 척하기는 어렵겠지. 예진이 강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용서와 관계 회복은 다른 문제예요. 용서는 제도 안에서 할 수 있지만 개인적인 관계는 다시 시작할 수 없어요. 김민우가 예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현명한 판단이야. 사람을 가진 것으로만 판단하면 잃는 건 늘 소중한 것들이에요. 예진의 목소리에는 깊은 깨달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도 이제 알게 됐을 거예요. 진짜 소중한 게 뭔지. 바람이 불어와 예진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이제 교훈이 되었고 미래를 향한 지혜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새로운 명함에는 이제 세 개의 직책이 적혀 있었습니다. 은영그룹 부회장, 은연복지재단 이사장,
그리고 한 사람의 당당한 시민. 3개월이 흘렀습니다. 장로식의 건강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지만 예전 같지는 않았습니다. 고시원 생활을 정리하고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은연복지재단의 주거 지원 프로그램 덕분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숨통이 트이네. 유말순이 작지만 깨끗한 방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장준호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건설업계에서는 여전히 그의 이름을 기피했습니다. 결국 작은 철물점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예전 급여의 절반도 안 되는 돈이었지만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손님, 이거 얼마예요? 1,500원입니다. 매일 작은 물건들을 팔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손에는 굳은 살이 배기고 어깨는 아팠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장준호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천천히 배워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텔레비전에서 예진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은영그룹의 상생 경영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리포터가 질문했습니다. 기업의 성장과 사회의 발전은 함께 가야 합니다. 혼자만 잘 되는 성공은 진짜 성공이 아니에요. 예진의 대답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장준호는 화면 속 예진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몰랐던 그녀의 깊은 마음을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바보였구나. 장준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런 사람을 곁에 두고도 몰라봤다니. 1년 후 예진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사계절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호텔에서 조용하고 우아한 예식이 진행되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예진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예진의 약혼자였던 김민우와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행복하십니까?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과거는 제게 큰 가르침이었고 오늘은 새로운 선택의 시작입니다. 예진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모든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식이 끝나고 예진은 조용히 정원을 걸었습니다. 8년 전에 그 어린 마음은 이제 성숙한 지혜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버렸던 그때와는 달리 이제는 책임감과 사랑이 함께하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예진은 재단 사무실에 들러 마지막 결제를 했습니다. 주거상생 사업에 새로운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고시원 거주자들에게 우선 배정 혜택을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사는 여전히 동일한 기준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해요. 예진이 서명하며 말했습니다. 과거의 실수로 영원히 고통받을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 혜택을 받게 될 사람들 중에는 장준호 가족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개인적인 배려가 아니라 제도적인 지원이었습니다. 예진은 개인적인 감정과 공적인 역할을 철저히 구분했습니다. 용서는 했지만 관계 회복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날 밤 예진은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김민우와 함께였습니다. 후회 없어? 김민우가 물었습니다. 전혀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예진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만약 그 일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사람을 외모나 가진 것으로 판단하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마음과 인격이니까요. 바람이 불어와 예진의 베일을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이제 완전히 치유되었고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찬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진의 새 명함에는 이제 새로운 이름이 추가되었습니다. 김혜진, 은영그룹 부회장, 은연복지재단 이사장,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자신의 가치를 아는 한 사람의 여성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멀리서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어딘가에서 장준호 가족도 새로운 하루를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 역시 이제는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돈이나 지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들이 있다는 것을,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큰 보물이라는 것을. 예진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복수가 아닌 성장으로, 분노가 아닌 지혜로, 그리고 절망이 아닌 희망으로. 진정한 승리는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임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